제목 전쟁이 남긴 상처, 사랑으로 치유하다. 안녕하세요. 동남아 여행 가이드 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이드 생활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베트남의 따뜻한 풍경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1장 첫 번째 만남, 50년 만의 귀환. 그분은 70대 후반의 참전용사 할아버지셨습니다. 두 분의 남자친구 그리고 두 분의 여자친구분들과 함께 하노이를 찾으셨죠. 그 5분은 어릴 적 고향 친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에서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할아버지께서는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셨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가는 베트남이야. 그때는 총을 들고 갔는데 이번엔 관광객으로 가네. 그분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해 호텔로 가는 길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하노이의 놀라운 발전상에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휘황찬란한 빌딩과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를 보며 할아버지께서는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싸웠던 그 베트남이 이렇게 발전하다니. 그분의 눈빛에는 감격과 동시에 복잡한 회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바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소주 한 병을 드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드 양반, 나는 이번 여행이 마지막 베트남 방문이 될 줄 알았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상해.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가슴이 먹먹하다고. 어떤 미안함이신지요? 우리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잖나. 물론 나라를 위해서였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침입자였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니까 더 미안하네.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돈으로든 뭐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몇 가지 자선단체나 고아원 후원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메모를 하시며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2장 운명의 식당에서의 첫 만남. 둘째 날 우리는 하노이 구시가지 투어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현지 식당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22살의 응웬티 란누엔 시렌 가명이라는 직원이 저희 테이블을 담당했습니다. 라는 정말 나이에 맞는 앳된 아름다움과 귀여움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갈색 아오자이 차림의 환한 미소로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에 할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넋을 잃으셨습니다. 저기 저 아가씨 참 곱네. 할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는데 동행하신 친구분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늙은이가 뭔 소리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난을 향했습니다. 란도 할아버지가 한국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더욱 정성껏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베트남어로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가이드 양반, 저 아가씨 이름이 뭐야? 란이라고 합니다. 란. 참 예쁜 이름이네. 나이는? 22살이라고 하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녀뻘 나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3장 스마트폰 속 서툰 사랑. 그날 저녁부터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가이드 양반, 내가 스마트폰을 잘 못 써서 그러는데 저 아가씨한테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겠나? 저는 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란의 의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란은 흔쾌히 연락처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도 할아버지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두 분은 베트남의 카카오톡인 잘로지에이에로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정말 서투르셨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서 제가 할아버지 방에 불려갔는데 그분이 30분째 한 글자씩 타이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내는 거야?
제가 도와드려서 첫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나, 나 한국 할아버지야. 오늘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란의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응, 내일도 갈게. 라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히읗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베트남이 어때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메시지를 보시더니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저에게 타이핑을 부탁하셨어요. 베트남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50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지. 지금은 정말 평화롭고 좋구나. 50년 전이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오셨나요? 이 메시지를 보신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굳어지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솔직하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그래. 나는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어. 미안하다. 한참 후에 란의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도 그때 전쟁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메시지를 본 할아버지께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라나. 내가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는 베트콩으로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서로 다른 편에서 싸웠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잖아요. 과거의 일이에요. 라니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데. 할아버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대화를 타이핑해드리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을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다니.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와 란의 메시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밤 2-3시간씩 란과 메시지를 주고받으셨는데 타이핑이 서투르셔서 제가 거의 통역사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사장 깊어지는 감정. 사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께서는 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나,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이혼했어. 아내랑 4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엔 서로 지쳐서 헤어졌지. 그러셨구나.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응,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자식들도 다 커서 바쁘고. 그런데 라니를 만나니까 가슴이 다시 뛰는 것 같아. 저도요. 할아버지와 대화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달라? 더 따뜻하고 진실해요. 그리고 슬픈 눈을 가지고 계세요. 이 메시지를 타이핑해드리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넷째 날 우리는 다시 그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께서 란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한국 엘마트 하노이 지사에서 사오신 고급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란이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감사해요, 할아버지.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소년처럼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날 밤 메시지는 더욱 달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화장품 발라봤는데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라니가 좋아해줘서 할아버지가 더 기뻐. 라니는 원래도 충분히 예쁜데. 할아버지 부끄러워요. 라나,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하면 놀라지 말고 들어봐. 나는 라니를 보면 가슴이 너무 떨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 저도 할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상하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나, 나는 진심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마음은 라니를 만나고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 할아버지, 저도 진심이에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메시지들을 타이핑해드리면서 저도 어찌나 오글거리던지. 하지만 두 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계속 도와드렸습니다. 5장 결정적인 고백. 여행 마지막 날 밤 할아버지께서는 란에게 결정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라나, 나 한국 가면 신변 정리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와서 살고 싶어. 라니 때문이야.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응, 라니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라나, 나랑 결혼해 줄래? 이 메시지를 타이핑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짜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한참 후에 란의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남은 인생은 라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라니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다른 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네, 좋아요.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여행 일정이 끝나고 밤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께서는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김 부장, 나 한국 가면 신변 정리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와서 살고 싶네. 나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이미 이혼하신 상태이시지만 분명 전 부인과 두 아드님이 이해해 주실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거기다 과연 주변에서 이 두 분의 교제 차제를 허용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눈빛을 보고 대답했다. 어르신, 제가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가시면 신변 정리를 잘하고 오십시오. 그분은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6장 한국으로의 귀국과 가족의 반대.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바로 신변 정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전 부인과 두 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으셨어요. 가이드 양반, 큰일 났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무슨 일이신지요? 내가 베트남 여자와 재혼한다고 하니까 전 부인이랑 애들이 난리야. 특히 큰아들이 완전히 화가 났어.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은 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베트남 여자한테 다 넘겨줄 거냐고 소리 지르더라고. 아드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응, 둘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 그 여자가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다라고 하면서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해. 심지어 전 부인까지 나서서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아이들한테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진다고 협박하더라고. 할아버지께서는 한숨을 크게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한심하지?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닌가? 그런데 애들은 그 돈이 이미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많이 힘드시겠어요. 응,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해. 라니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때 할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들들과 전 부인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하신 거예요. 7장 가족회의의 대반전.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그 가족회의는 정말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 뻔하잖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여자가 다 가져갈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제발 정신 차려요. 손주뻘 되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야기 다 들어봤다. 그런데 나는 이미 결심했어. 나는 라니와 결혼할 거야.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상속? 걱정 마라. 너희들 몫은 이미 다 줬어. 그러시더니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아, 너한테는 강남 아파트랑 1억 이미 줬지? 둘째야, 너도 분당 아파트랑 5천만 원 받았고, 그리고 여기 이혼 합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집도 이미 전부인 명의로 해줬어.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다 했어.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이제 남은 건 내 돈이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 외에 남긴 재산은 다 그 베트남 여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라니가 내 마지막 사랑이고 내가 죽으면 라니가 내 재산을 물려받을 거야. 혹시 라니가 내 아이를 낳아준다면 그 아이가 내 진짜 상속자가 될 거고. 이 말에 둘째 아들이 발끈했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평생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이 내 자식인 건 맞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뭐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돈 걱정부터 하고 있잖아. 라니는 달라. 라니는 내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사랑해줘. 전 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답니다. 당신, 그 여자가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응, 나는 라니의 진심을 믿어. 그리고 설령 라니가 내 돈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 해도 상관없어. 적어도 라니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거든. 그날 가족회의는 결국 할아버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팔짱 베트남으로의 재귀국. 3개월 후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베트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가방 2개와 함께 오셨는데 그 안에는 란과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모든 준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할아버지를 마중했는데 그분의 표정이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희망에 차 있으셨어요. 김 부장 고마워. 나 이제 베트남 사람 돼야겠어. 공항에서 할아버지와 란과의 재회 장면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란이 할아버지 라고 외치며 달려와 안겼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란아, 할아버지 왔어. 이제 떠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정말 오셨구나.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두 분의 재회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구장 가이드로서의 특별한 노력들. 할아버지께서 베트남에 정착하시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벤트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할아버지와 란을 위한 하노이 시내 데이트 코스를 만들어드렸습니다. 호앙키엠 호수에서의 저녁 산책, 올드쿼터에서의 커피 데이트, 그리고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할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언어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제가 통역사 역할을 자주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계셨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으셔서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란의 가족을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란의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할아버지께서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란이 어머니께 내가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저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란의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해보시죠. 남자친구. 이 나이에 남자친구라니. 부끄럽네. 하지만 정작 란의 어머니를 만나니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베트남어로 신차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고 하시는데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점점 마음을 여셨어요. 세 번째로는 할아버지를 위한 한인 커뮤니티 소개였습니다. 하노이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몇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한국인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를 부러워하더라는 거였어요. 아이고, 정말 부럽네요. 저렇게 젊고 예쁜 베트남 여자친구가 있다니. 나도 재혼하고 싶은데 어디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실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10장 달달한 연애 에피소드들. 할아버지와 란의 연애는 정말 달달했습니다. 보는 제가 오글거릴 정도로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가이드 양반 란이가 감기에 걸렸대. 내가 뭘 해줘야 할까?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주시면 되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란이를 위해 특별한 걸 하고 싶어.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식 닭죽을 끓여서 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란이 그걸 먹고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또 다른 날은 란의 생일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금목걸이와 함께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를 제가 번역해드렸거든요. 란아,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줄 몰랐는데 란이가 내 인생에 와줘서 너무 행복해.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란이만 사랑할게.
생일 축하해, 내 사랑. 란이 이 편지를 읽고 울면서 할아버지를 꼭 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셨어요. 란이 할아버지,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사러 가시고, 란이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라고 하면 하루 종일 손을 잡고 다니시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일이었어요. 7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쉬울 리 없는데 란과 대화하고 싶어서 매일 2-3시간씩 공부하셨어요. 안이에우 당신을 사랑해요를 이에우 안이라고 발음 연습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우셨습니다. 란도 할아버지에게 정말 다정했어요. 할아버지가 더운 베트남 날씨에 힘들어하시면 부채로 바람을 불어주고, 할아버지가 베트남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고 하면 한국 라면을 끓여드리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혼부부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50살이 넘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11장 프러포즈와 결혼 준비. 할아버지께서 베트남에 온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드디어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셨어요. 그날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가이드 양반, 나 오늘 라니한테 프러포즈 할 거야. 반지도 샀어. 어떤 반지 사셨어요? 5돈짜리 금반지와 5돈짜리 금목걸이랑 팔찌를 샀어. 라니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대충 할 수는 없지. 할아버지께서는 호앙키엠 호수에서 프러포즈를 하셨어요. 저도 멀리서 지켜봤는데 할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나, 나와 결혼해 줄래? 비록 나이 많은 할아버지지만 라니를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게. 라니 네. 라고 대답하며 할아버지를 안았을 때 주변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이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베트남에서는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전통이 있는데 할아버지 가족들은 결혼을 반대해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의 가족 대신 참석해서 란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란이를 잘 부탁합니다. 할아버지가 나이는 많지만 정말 착한 분인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께서 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12장 한국 가족의 마지막 방해 공작. 그런데 결혼을 2주 앞두고 큰 사건이 터졌어요.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갑자기 베트남으로 찾아온 거예요. 큰아들은 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이드님, 저희 아버지와 그 베트남 여자의 결혼을 막아주세요. 왜 그러시는지요? 아버지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70대 후반에 22살 여자와 결혼한다니. 그리고 그 여자한테 재산을 다 넘겨준다고 하시니까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미 아드님들께 충분히 재산을 나눠주시지 않았나요? 그게 어디 충분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그 베트남 여자한테 준다니. 큰아들은 계속해서 란을 비방했어요. 그 여자 분명히 아버지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다른 남자와 튀어버릴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고 말했어요. 아드님,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란은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 50살 차이 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돈이지, 돈. 큰아들은 심지어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까지 했어요. 가이드님께 1천만 원 드릴게요. 그 여자한테 아버지와 헤어지라고 설득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큰아들이 화를 내며 나가버린 후 저는 바로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걱정 마, 가이드 양반.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그런데 그날 밤 큰아들이 란을 찾아가서 직접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란이 울면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했거든요. 할아버지 아들이 와서 저한테 돈을 줄 테니까 할아버지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저를 신혼집에서도 쫓아낼 거라고 협박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그 못된 놈이. 라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13장 아버지와 아들의 최후 대결. 다음 날 할아버지께서는 큰아들과 만나셨어요. 저도 같이 동행을 원하셔서 동석했는데 그 대화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내가 라니한테 가서 뭔 소리를 한 거야.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이용한다고?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 내가 뭘 알아. 라니는 내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여자가 10억을 다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때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 맞아. 내가 죽으면 라니가 내 재산을 다 물려받을 거야. 그리고 만약 라니가 내 아이를 낳아준다면 그 아이가 내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고.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그럼 지금까지 받은 것도 다시 내놔. 아버지가 정말 미쳤구나. 할아버지께서는 이때 정말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쳤다고? 좋아, 내가 미쳤다면 미친 사람답게 행동해볼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아파트, 돈, 모든 걸 다시 내 이름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거든. 이 말에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지금부터 내 결혼식에 반대하는 소리 한 번 더 하면 너희들한테 준 재산 다시 회수한다. 그리고 라니한테 한 번 더 접근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큰아들은 꼬리를 내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14장 드디어 결혼식. 2016년 5월 드디어 할아버지와 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비록 한국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현지 한인들과 란의 가족, 친구들이 참석해서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으시고 란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었어요. 결혼 서약을 할 때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라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비록 나는 늙었지만 내 남은 인생을 모두 라니에게 바칠게. 사랑해. 란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15장 신혼생활과 임신. 결혼 후 두 분의 신혼생활은 정말 달달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란을 위해서 하노이에 괜찮은 아파트를 사셨고 란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해 주셨어요. 란도 할아버지를 정말 잘 모셨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한국식 아침밥을 해드리고 할아버지가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시면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주는 등 많은 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란이 임신한 거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전화하셨을 때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김 부장, 라니가 임신했어. 내가 아빠가 된다고. 78세의 나이에 아빠가 되신다는 소식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고마워. 나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 나이에 새 생명을 얻을 줄 몰랐어. 할아버지께서는 란의 임신 기간 내내 정말 극진하게 돌보셨어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란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끓여주시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함께 다니시고 16장 아들의 탄생. 2017년 2월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께서는 79세의 나이에 아빠가 되신 거죠. 아이 이름은 한배한 비라고 지었어요.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준다는 의미였죠.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9세의 할아버지가 마치 20대 젊은 아빠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야. 내 진짜 아들. 할아버지께서는 아이를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라나, 고마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 병상에 누운 베트남 부인과 담요에 쌓인 아기를 할아버지는 감싸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7장 한국 가족의 변화. 아이가 태어난 후 놀랍게도 한국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베트남으로 찾아온 거예요. 둘째 아들은 저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가이드님, 저는 형과 달라요. 아버지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할아버지와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부렸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할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며 손자를 안겨주셨어요. 이게 넷의 동생이야. 한배라고 해. 둘째 아들이 아기를 안고 동생아, 형이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끝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둘째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평화로운 마지막 2년. 아들이 태어난 후 2년 동안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매일 아이와 놀아주시고 란과 함께 하노이 곳곳을 다니시고, 할아버지께서는 베트남어도 많이 늘으셔서 란과 베트남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아이에게도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번갈아가며 가르쳐 주셨고요. 한배야, 아빠야. 아빠가 한국말 가르쳐 줄게. 봐봐. 할아버지께서는 아이가 봐 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어요. 81세가 되신 할아버지께서는 점점 몸이 약해지셨어요. 19장 평화로운 마지막. 2019년 3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의식을 잃지 않으셨어요. 란과 2살 된 한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라나, 정말 고마웠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여보,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한배야, 아빠 기억해줘. 아빠가 너무 사랑한다. 할아버지께서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향년 81세였어요. 20장 장례식과 그 후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란이 정말 잘 치렀어요. 베트남 전통과 한국 전통을 모두 담은 의미 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큰아들도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큰아들은 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새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란은 괜찮아요.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란과 한배에게 남겨주셨어요. 하노이의 아파트와 은행 예금, 모든 것을 말이죠. 21장 새로운 시작. 현재 란은 3살이 된 한배와 함께 하노이에서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란은 작은 카페도 하나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할아버지의 사랑 TNHYU시어 앵이에요. 벽에는 할아버지와의 사진들이 걸려있고 한국 음식도 몇 가지 판매하고 있어요. 한배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잘해요. 아빠 보고 싶어라고 한국말로 말하면서도 아, 어이, 꼰 요바 아빠, 아빠가 그리워요라고 베트남어로도 말해요. 나는 재혼하지 않고 한배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둘째 아들도 가끔 베트남에 와서 한배를 봐요. 한배는 그를 형아라고 부르며 잘 따라요. 에필로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여성의 결혼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께서는 란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고 란도 할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한배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남겨주셨죠. 한국과 베트남의 피가 섞인 아이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한 노인이 그 땅에서 피어난 새로운 사랑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 저는 이분들을 보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이드 일을 하시는 김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외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랑과 한배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한배는 벌써 8살이라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 가이드 여러분들의 감동 사연이나 막장 사연, 해외 동포분들의 여러 사연들을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로 만들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세부 사항은 변경되었습니다.